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8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정치인은 모두 다 비판 대상입니다. 그 비판 대상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할까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이번에 8.15 특별 사면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참 노력했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왜 그렇게 그런 어떤 특별 사면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제가 그 8월 11일 날 이 특별 사면이 있었죠. 발표가 있었고, 그날 저녁에 영상을 올리는데, 그 참 다른 어떤 채널에, 유튜브 채널에 그 댓글에 올리신 어떤 열성적인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 당원분들의 어떤 실망감, 패배감, 허탈함, 그런 걸 참 이해를 했고, 저 역시도 실망했으니까 저도 계속해서 조국이 사면만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영상을 올리고 계속 몇 번 올리고 쇼츠도 올리고 했는데, 저 말고도 뭐 저보다 더 큰 어떤 채널에서도, 중소형 채널에서도 거기에 반대를 많이 했죠. 절대로 조국이 사면은 안 된다, 좀 유예해야 한다. 최소한 아직 형기의 그 뭐 1년도 채우지도 않았는데, 최소한 형기 반 이상을 채우고 나서 뭐 연말이라든지 올 연말이라든지 올 연말 뭐 성탄절 때라든지 뭐 내년 초에 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그런 바람을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 바람을 꺾어버리고 조국에 대한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저도 실망이 컸어요. 그래갖고 뭐 지금 8월 11일 날 그때 영상 올리고 나서 이해하자, 어떤 통합의 차원에서 했다, 그렇게 영상을 올리고 좀 실망하신 뭐 구독자분들이나 그 지지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해해주자, 그렇게 영상을 올리는데, 지금 이제 11일 날 특별 사면을 발표하고 지금 그건 오늘이 14일이니까 12, 13, 14 그 3일째 되는 날인데, 내일 또 광복절이고, 곰곰이 어떤 저도 생각을 해보고 하니까 이거는 아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강조하는 어떤 통합의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성적인 차원에서. 그러나 그렇게 만일에 어떤 결정을 내렸다면은 뭐 대변인이나 뭐 법무부 장관을 내세우지 말고, 물론 발표는 그분들 하겠죠. 그러나 그 발표하기 전에, 아마 발표한 뒤라도 즉시 대통령께서 직접 설명을 해야 된다,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입장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항상 뭐 자주 그 올리시잖아요. 어? 대통령 그 되시고 나서도 당신이 대통령이 그 SNS에 뭐 입장을 올리고 했잖아요. 계속해서 어떤 뭐 사안이 있을 때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어떤 입장 표명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지금 그 열성 지지자들이, 당원들이 얼마나 지금 실망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다독이 좀 줘야죠. 그 이번 사면에서 그 경위를 좀 설명하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좀 양해를 구합니다. 이해해 주실사. 그것도 좀 경위도 설명하고 어떤 그 지지자들의 어떤
실망스러운 어떤 서운한 마음을 좀 달래주면서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아직까지 입장 표명이 없다는데 저는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저는 어떤 설명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어떤 입장 표명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아직 지금 3일이 지나고 내일이 강국전인데 어떤 입장 표명이 없다는 데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뭐 방송에 안 나와서 직접 말을 안 하더라도 얼마든지 페북이라든지 자기 어떤 SNS에 그 글을 올리면 되잖아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 3일에 대해서 뭔가 실망은 하셨겠지만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좀 대성적인 차원에서 내가 어떤 통합적인 차원에서 했다. 좀 이해를 해달라. 어떤 용서를 구하는 뭐 마음으로 좀 실망하신 그 지사를 위해서 좀 따뜻거리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당연히 그런 절차가 있어야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빨리 대통령께서는 입장 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번 그 조국이를 포함한 그 정치 사면은 누가 뭐래도 이건 양심적인 대다수 국민들이 볼 때, 보통 어떤 국민들이 볼 때, 이게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항상 그 공정과 뭐 상식이 뭐 수호자처럼, 진정한 수호자처럼 떠버리고, 떠버리는 그 윤석열이하고 뭐가 다릅니까? 결국 이 어떤 이번에 특별사면 조치는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완전히. 뭐, 대통령실이나 대변인이나 이런 법무부 장관이 어떤 표명하는 건 잠시 봤는데, 이번에 나라, 대통령실 입장의 어떤, 사면에 대한 입장을 대충 들어봤는데, 통합을 이야기하고,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했다는 식으로 표명을 하는데, 이번 조치가 국민 통합과 화합에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완전히 역행하는 거지. 그것은 뭡니까? 뭐 조국이를 지지하시는 그런 분들이나 친문 쪽에서는 조국이가 무슨 죄가 있느냐? 검찰의 어떤 표적 사정에 의해서 틀려갖고 멸문제한을 당했다. 검찰의 탄압에 의해서 그렇다. 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항상 이야기하는데 왜 죄가 없습니까, 조국이가? 조국이도 그분도 잘못되었다 반성한다 죄를 인정했잖아. 그리고 조민이나 그 딸이나 반성한다 죄를 죄송하다 죄를 인정했잖아요. 죄가 없으면 왜 인정합니까? 끝까지 버텨야지. 떳떳하면 왜 그걸 반성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떳떳하면 끝까지 나는 죄 없다 무죄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해야지. 반성을 해놓고 죄를 해놓고 나서 죄가 없다, 있다, 없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조국이를 입시 비리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입시 비리범으로. 국민들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입시 비리범이에요, 조국이는. 그런 분을 형기도 반도 안 채우고 사면 또 더불어 사면에서 또 복권까지 해줬으니까 보편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앞으로 공정상식을 이야기할 겁니까? 저도 오늘 이렇게 이번 그 특별 사면의 이재명 대통령이 조치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 3일째가 지났는데 어떤 입장 표명이 없다는 데서 실망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이라 늦지 않습니다. 빨리 이재명 대통령은 그 입장 표명을 하세요. 지지자들을 위해서 다독여 주는 그런 어떤 입장 표명이 나야 됩니다. 지지자들이 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습니까? 왜 저하고 우리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렇게 외쳤습니까? 그 지지자들이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은 언행일치하는 정치인이다. 말과 행동이 똑같아. 그리고 또 개혁적인 정치인이다. 그 정의와 양심에 가는 정치인이다. 이 시대의 적폐 기득권이 아닌 비주류였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회의 기득권이 아니다. 비주류다. 그러니까 개혁을 할 수 있다. 그래 봤기 때문에 열성적으로 지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지지자들이 어떤 의심을 하고 있냐면은 이재명 대통령 당신도 기득권이다. 기득권이었다. 물론 3년 전에 이야기지만은 윤석열이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당시 대선 경쟁을 할 때 선거운동 할 때입니다. 그때 윤석열이가 어떤 인터뷰를 했다고 방송에 나왔고 그때 항상 경쟁할 때입니다. 선거 과정이었어 대선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그때 윤석열이가 뭐라 씹으렸냐면은 그 방송에 나왔고 이제 인터뷰하면서 그 사회자가 질문을 했죠. 이재명 후보가 개혁적인 인물로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 질문을 했는데, 그게 뭐라고 답을 했냐면은, 윤석열이가. 이재명이 어떻게 개혁적인 인물이냐. 이미 그분은 기득권이다. 변호사, 사법고시 걸리고, 변호사 생활하고, 성남시장하고, 도지사하고, 기득권이지. 그 사람이 무슨, 개혁적인 인물이냐, 기득권인지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게 제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기억이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윤석열이가 그때는 이재명 대통령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한 말이었지만은 전혀 근거 없는 말을 했지만은 그 말이 또 다시 제가 반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지지자들은 상당히 실망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기득권에 이제 편입됐는가? 아니면 옛날부터 기득권이었는가? 그리고 이번 사면은 조국이 하나 구하기 위한 거였다. 조국이 하나 구하기 위해서 끼어넣기로 저쪽에 국민의힘의 부패 인사들도 끼어넣고 친문 적폐 세력들도 끼어넣고 부패한 경제사범들 재벌 회사에다가 부패 사범으로 걸린 인사들. 응?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기득권 적폐 세력들의 야합이다, 야합. 그래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조국이 하나 구하기 위해서 어떤 비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같이 여러 어떤 부패한 세력들을 같이 끼어넣기 해서 그 비난을 조금이라도 못하게 만든 그런 야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정치인은 비판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저도 이 정치 유튜브 할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반드시 정치인이니까 잘못하면 비판해야 된다. 까야 된다. 그게 진정한 지지자다. 그래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비판을 거의 안 했어요. 왜? 그렇게 뭐 특출나게 뭐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 조치를 보면서 이거는 완전히 엄청난 쇼크를 받은 거죠. 저뿐만 아니라 열성적인 그 지지자들이 내가 이때까지 생각한 게 이런 이재명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가? 잘못 이재명이를 우리가 판단하고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정치인은 믿지 마라. 이재명이는 믿지 마라.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떠오르고 그 말씀도. 지금 불과 석 달도 안 된 정권 초기인데 이재명 정부가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대다수 어떤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나아가야 되는데 벌써부터 물론 그 어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지만은 대폭 이번에 하락됐잖아요. 또 다음 주나 내주 또 조사하면 더 내려갈 겁니다. 지지율에 연연하진 않지만은 그걸 또 외면할 수도 없어요. 참고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지지율을 떠나서 이런 행위를 볼 때, 조국 사명 같은 이런 행위를 볼 때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개혁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벌써 초장부터 이렇게 반개혁적인 행위를 하는데 무슨 개혁을 할 수 있겠는가 이 정권이. 솔직히 기대가 안 됩니다. 사후의 어떤 개혁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 집토끼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집토끼들이. 그 집토끼들은 그냥 잡아놓은 토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든 그 사람들은 내를 지지할 것이다. 그래서 생각하십니까? 나를 지지하는 열성당원이나 기존에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계속 나를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흔히 말하는 우리가 농담처럼 잡아놓은 물고기입니까? 잡아놓은 물고기한테는 밥을 안 줘도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농담삼아. 그런 식입니까 지금? 집토끼들이 지금 떠나고 있어요. 물론 맹목적으로 또 계속 무조건만 우리나라 또 그 사람들 특징이 있잖아요. 무조건만 한 정치인을 좋아하면은 지지하면은 잘하든 못하든 계속 무지성으로 계속 지지하시는 분도 있죠. 그러나 안 그러신 분도 상당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 국민 수준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무조건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치는 사토끼도 떠나요. 사토끼. 집토끼만 떠난 게 아니고 사토끼도 떠났나 완전히 떠난다니까. 이런 중도층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슈에서 중도층들이 마음을 돌린다니까. 벌써 돌리고 있고. 그러니까 열성 지지자들이 떠나고 중도층이 떠난 뒤에 무슨 힘으로
개혁을 할 것입니까? 그리고 뭐 이번에 또 보니까 이번 조치가 뭐 친명 인사는 하나도 포함 안 됐다. 그런 논평을 하던데 그 비난을 하니까 그 정부 측에서 아, 친명 인사는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느냐.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 그걸 뭐 명분을 내세우는 모양인데 그것도 치졸한 변명입니다. 변명. 내 사람은 뭐 포함 안 됐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어찌 보면 그것도 문제 있는 발언이에요. 차라리 친명에서도 포함시켜야지. 그걸 왜 포함 안 시킵니까? 어디도 없다는 비판까지 들어요. 어디도 없다. 이재명이는 어디도 없다. 자기 식구는 모르고 다른 세력들만 해주고 할 거면 같이 해주죠. 왜 안 해줍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특별사면 조치가 왜 또 비판을 받느냐면은 그 전에 어떤 정권도 임기 1년 안에는 정치인 사면을 하지 않았답니다. 어떤 정권도 왜 임기 1년 안에 정치인 사면을 안 했겠습니까?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고 하니까 뭐 못한 겁니다. 안 한 겁니다.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거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그 유튜브나 그 중소형 유튜버 또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는 중소형 유튜브나 이런 또 대다수 또 일반 당원들 지지자들이 아 올해 말 성탄절이나 내년 초에 얼마든지 조국이를 삼랑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앞당겨갖고 했느냐 이거죠. 그때 만약에 성탄절이나 내년 초에 했으면 이렇게 비난을 하지 않을 겁니다. 최소한 그때는 형기 반드시 당 채우고 나오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정권 초기에 이런 일을 하니까 답답하다 이거예요 지금. 왜 강행했습니까? 응? 성탄절에 올 성탄절에 해도 내년 초에 해도 되는데 왜 조국이 사면을 강행했습니까? 그걸 설명해야 됩니다. 그냥 침묵으로 그냥 막 깔아뭉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빨리 강행했는지를. 결국 그러니까 보수 유튜버나 국민힘 쪽에서 하는 소리는 결국 문재인하고 조국이한테 불만한 것이 아닌가 이재명이가. 결국 문재인하고 조국이한테 굴복했다. 아니면 스스로 그 친문 세력의 한편이 되기를 자체했다. 그래 보는 겁니다, 지금. 그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과거에도 항상 뭐 하신 말씀 중에 통합은 해야 되는 거고, 그러나 나는 통합은 하지만은 봉합은 안 한다. 그런 말을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물론 정권 대통령실이나 법무부에서 뭐 이번 할 때 이거는 뭐 통합을 했었다지만은 이거는 통합 아닙니다. 이거는 봉합이야 봉합. 통합이 아닌 봉합. 아니 봉합도 아닌 야합입니다 야합. 대다수 지지자들과 일반 국민들의 뜻을 외면한 야합입니다 야합.
또 걱정되는 게 뭐냐면 문재인 시즌2가 시작되려고 한다. 문재인 시즌2가 시작되려고 한다. 저는 과거에 영상을 올리고 그럴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재명 정권은 절대로 문재인 정권하고 다를 것이다. 그 스타일이 틀리기 때문에 문재인이라는 사람하고 이재명이라는 사람 자체가 성격이나 모든 걸 볼 때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문재인 시즌2는 절대 안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요. 그래 믿었고 그런 바람이 있었고 절대로 문재인 시즌2는 안 될 것이다. 이재명 정권은. 그런데 이번에 조국이 어떤 사면 사태나 그런 사면 조치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이거 큰일 났다. 문재인 시즌2가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문재인을 닮아가고 있다. 스타일이 지금. 말로만 떠드는 게요. 문재인 정권이 뭡니까? 왜 실패했습니까? 말로만 떠들었잖아요. 말로만 나불나불거리고 뭐 개혁한다, 무슨 검찰 개혁한다, 언론 개혁한다. 말로만 떠들고 실질적인 행동은 전혀 없었잖아. 그게 가장 문재인 정권의 문제점이 아니었습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실패한 거 아닙니까? 지금 다시 이 이재명 정권도 그 길을 다시 밟으려 하고 있다. 말로만 떠드는 게요. 말로만 떠드는 공정, 반칙 없는 세상. 그걸 지금 깨고 있잖아요. 윤석열에 대해서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당대표를 했을 때 문재인 정권은 윤석열의 불공정, 반칙,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정권을 잡고 나서 윤석열이 같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고 문재인 정권처럼 말로만 떠드는 개혁을 외치고 있는 게 지금 정말 걱정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빨리 열성적으로 지지한 당원들, 지지자들에게 답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지지했기 때문에 물을 권리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지지 처리하신 분들이 상당합니다. 엄청난 실망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지 처리한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그러나 저는 내가 원망스러워서 이재명 대통령 이때까지 지지한 내가 원망스러워요. 왜? 이때까지 이재명 대통령 지지한 내가 원망스럽기 때문에 조금만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하는가. 그리고 이번 조치가 굉장히 또 문제가 되는 것은 2030 세대들이 완전히 또 떠나고 있다. 원래 2030들이 안 그래도 민주당 정권에 실망이었고 벌써부터 몇 년 전부터 등을 돌리는데 이번 조치를 해서 완전히 더 돌리게 됐어요. 민주당 정권에. 2030들이 중동의 여행이 뭡니까? 공정이야, 공정. 공정을 파괴시킨 걸, 공정을, 이번 조치가. 이재명도, 민주당 정권도 똑같아. 말로만 공정 하더만 하는 꼬라지는 윤석열이랑 똑같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진짜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 대해서 지지자들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그게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절대 심목하고 쌩까서는 안 됩니다. 마이때까지 두 수 없이 이번에 정치인 사면 8.15 특별 사면에 대해서 다시 제 어떤 기분 어떤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진짜 이재명 대통령 부탁드립니다. 설명하십시오. 그래야 지지자들도 조금 그 마음을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얼마 안 돼서 바로 무슨 회담입니까? 에이펙인가 뭐 있잖아요. 이거 출국하셨잖아요. 외교하러. 뭐 캐나다인가 그거 갔잖아요. 거기 가서 뭐 다른 나라 정상들하고 회담을 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바로 취임하시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갔잖아요. 캐나다 가셔갖고. 거기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하고 만나고 면담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두 분이 뭐 케미가 좋다 이런 뭐 언론 보도도 나오고 서로 어떤 살아온 경력이 또 통하는 점도 있고 그래서 서로 케미가 좋다 그런 보도도 나왔는데 그때 언론에서 보도된 게 뭐냐면은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이 있어요. 축하한다 이러면서 당선된 걸 축하한다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냐면 룰라가 당신을 지지한 국민들을 항상 생각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룰라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참 나도 그때 그냥 뭐 참 의미 있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진짜 그 말이 의미 있는 말인 거라요. 진짜 의미 있는 말이다. 당신을 지지한 국민들을 생각하라. 룰라가 이재명 대통령이 한 충고입니다. 충고. 그 룰라의 충고를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줄이고 어쨌든 실망하신 우리 지지자들 조심히시고 일단 한번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 나오는 거 한번 지켜봅시다. 그리고 어쨌든 다시 또 비가 그치고 폭염이 또 계속되는 모양입니다. 그 폭염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